어제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신년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금년 한 해는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돼서 회복의 시대, 경제 회복, 코로나 회복 이걸 포함해가 국민 통합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걸 선언합니다. 곁들여서 우리는 코로나의 국난을 당하고도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것을 잘 극복해서 세계적으로도 어떤가는 극복 국가가 된 것, 이것도 우리가 통합하는 데 주요한 요소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한다. 이런 요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 차에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협력했다고 하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깜빡한 게 있어요. 2차 이 대확산의 원인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광화문 광장 이전에는 이게 수그러들었다가 광화문 광장 집회 이후에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났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의 집회를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신 거 아니지요? 그런데도 정광훈 목사가 거기서 연설했다. 저도 연설한 사람입니다. 연설했으니까 신도들을 몰고 왔다. 그렇게 정광훈 목사와 거기에 연설한 김경재 의원 등 저도 포함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살인자다. 살인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살인자들이라 그랬어요. 살인 집단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도 원내대표가 살인 집단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의 모든 그 확산된 책임을 정광훈 목사팀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7월 말부터 휴가철에 정부가 모든 걸 풀어줬어요.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8월 10일부터 환자가 폭증했고 8월 15일 지나서 16, 17, 18, 19 계속해서 8.15 이전에 폭증한 그 숫자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8.15에 특별히 이게 폭발했다 하는 아무런 과학적인 증거가 여기에는 의사, 전문의사 무수히 그런 얘기를 발표를 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국민 통합의 시대를 발표를 하면서 코로나와 관계돼서 우리가 잘못 짚어가지고 8.15 광장에 참석한 사람들을 살인자로 몬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인자로 몰았어. 국민의 상당 부분을 살인자로 몰아놨고 어떻게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여느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 기억상실증을 가진 사람 같아요.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헌법에 손을 얹고 국민에게 공약한 게 1.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국민화합의 시대를 열겠다. 그 국민화합의 시대의 주역으로서 대통령에게 너는 나를 지지했거나 안 지지했거나 모든 국민을 포용하겠다.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2017년 5월 10일에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나를 반대하고 비판한 사람 가운데도 내가 적재의 적소를 3고5초를 해서라도 인물을 기용해 쓰겠다.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겠다.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거기에는 젊은이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겠다. 남대문 시장에 가서도 소주를 마시면서 남대문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겠다.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한 개도 지켜지지 않은 불통합, 통합을 회방하고 통합을 깬 대통령이 이제 4년 차에 들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자 이제 4년 만에 이게 다시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지난 4년 동안
386이 486 되고 586으로 대표되는 80년대에 이 민주화 투쟁 데모하는 데모꾼들, 그 데모꾼들은 지금까지 20대에서 50대, 60이 가까이 되는 이 나이에 이거밖에 한 거 없어. 데모밖에. 이거 아주 박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돈을 벌어본 일도 없고, 진정으로 국가의 각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 본 일도 없고, 이거밖에 없는 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위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4년 동안 선무당 정치를 했어. 선무당 정치를 하고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지도 모르는 자들이 이 반풍수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어. 선무당 정치, 반풍수 정치를 한 결과 4년 만에 그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이면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이건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자리에서 내려와야지요. 4년 동안 국민 통합을 하나도 못 이루어놓고 지금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할 무슨 양심이 있는가 이 말이야. 내려와야지. 최근에 지난주일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 이낙연 씨 제가 성품을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의 없이 꺼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여론을 또 보느라고 이걸 꺼냈는데, 여기 노림수는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친이 친박으로 분열시키겠다고 하는 노림수도 거기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차, 내부에 진통이 돼가 내부 분열을 일으켰어요. 자, 촛불혁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반성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면하느냐? 그래 지금 주춤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곧 나면 사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꼼수로 좀 물러섰어요. 제가 그 부분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반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면하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 권력 실세들이 이게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또 기억상실증에 걸려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박지원, 이광재, 안희정, 그리고 노 대통령의 협력자로 알려진 강금은, 이 사람들 전부 뇌물죄로 구속되어 있는데 반성문 안 썼어요. 안 썼는데도 다 사면했어요. 반성문을 써라? 그럼 그때는 반성문 썼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꺼낼 자격이 없어요. 2017년 5월 31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그 40일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생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와 집무실을 차지하는, 이게 거의 동시에 진행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40일 기간이 더 길어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 내내 그 임기와 같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이 일은 이게 초유의 일입니다. 자, 탄핵 사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검의 범죄 사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에 이미 출발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서약하고 지키지 않은 약속,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전부 헌법 위반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게 이게 켜켜이 쌓여 있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런 탄핵 사유는 애매할 뿐 아니라 그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쌓여 있고, 형사처벌 대상은 지금 그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주 피의자로 13명이 지난 1월 달에 기소될 때 이미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없다는 조작 사건의 꼭 지점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그 외에도 그가 사법적으로 심판받아야 할 사건들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탄핵 사유 쌓여 있고, 그리고 사법처리 사유가 쌓여 있는 거,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문제될,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사람이 그래 탄핵을 사면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따위 소리들을 내뱉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늘을 거역하는 짓이고, 그리고
민심을 거역하는 짓이다. 이게. 무슨 낯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 실세들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느냐, 정략적으로 거론하느냐, 무슨 낯짝으로 거론하느냐, 이 사람들아. 이제 제 얘기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이 3분의 2 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국민이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가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그리고 민심에 거역되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탄핵 안 되는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면 우리가 끌어내려야지요. 그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비폭력으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1차로 광화문 광장이 지금 저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장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장악되어 있지 않았으면 이미 작년 10월 달에 끝났어요. 그리고 만일 오늘 광화문 광장이 풀린다 그러면 내일 일요일 날 광화문에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청와대를 몰려가서 이 정권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놨어. 그러나 구멍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구멍, 뒷골목도 있고 논두렁도 있고 각 도시에. 언제냐? 정광훈 목사가 주장한 3월 1일, 그 3월 1일을 국민 저항권 행사의 날로 서울 사람들은 집 앞에서 골목골목에서 청와대 쪽으로 이 사람들이 이게 집단 행동 모이면 그런다고 하니까 거리를 두고 피켓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하늘을 감동시키면 그날이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날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우리는 3월 1일 날 총궐기 국민적 저항권을 행사하는 결정적인 날로 일어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